점검 구독과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점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테라마스터에서 나온 D1 SSD 플러스입니다. 테라마스터에서 제품을 지원해줘서 지금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사용해보기 완전히 전이고 테스트 자체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받자마자 카메라를 켠 거고요. 개봉기 먼저 진행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개봉을 먼저 하기 전에 간단히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무려 40GBps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특이하게 생겨서 SSD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잘 방열을 해주기 때문에 열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로틀링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 야, 진짜 이거 내가 찾던 제품인데 어떤 제품을 써야 될지 잘 몰라서 패키지로 다 되어 있는 삼성 SSD를 주로 사용을 해왔거든요. 그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딱 맞춰져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립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스펙을 가만 살펴보니까 정말 좋은 점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싸기는 하지만 자비로 990 프로 NVMe SSD까지 따로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 보시면서 야, 990 프로까지 쓸 필요가 있어? 이게 40GBps면 단순히 계산해봐도 초당 전송률이 3GB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7GB나 가능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뒷부분에서 충분히 해설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오늘 컨텐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개봉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테라마스터 40기가 이 녀석이니까 먼저 SSD부터 개봉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90 프로가 이렇게 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보다 고스펙은 요거의 딱 2배 전송률을 가지고 있는 상위 기종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동일한 용량 대비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7,000까지 나오는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본품을 까볼 차례죠. 라이트닝 패스트 앤 제로 노이즈라고 하는데 기계 자체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방열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쿨링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다라는 부분인 거죠. 테스트한 여러 리뷰어들이나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면 SSD가 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최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제품이에요. 그런데 70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 제품의 보호를 위해서 스로틀링에 걸리도록 자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함으로써 70도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온도를 50도 내외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제가 한번 진짜 사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 상당히 무거운 본품이 들어있어요. 진짜 무슨 벽돌 같다 이거. 무게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포터블의 입장에서 보면 무게 자체는 좀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좀 더 신뢰감이 가기도 하고요. 아니, 제품 제공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이야, 무게가 이거 뭐 이야, 세게 나왔어. 강력해 보이는 제품입니다. 쿨링이 제대로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의 디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요 고무 러버가 이 제품의 위아래가 어디인지를 구분시켜주는 기준이 됩니다. 요 미끄럼 방지 고무가 있는 쪽을 아래 하방으로 두고 쓰면 어디 잘 이렇게 떨어지거나 움직일 일은 없다. 다만 반대로 놓게 될 경우에는 다소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래서 고무 있는 쪽을 반드시 인지해서 아래다 두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네, 딱 눈에 보이는 위치에 나사도 딱 들어있고요. 보통 이제 나사가 빠져가지고 막 어디 막 돌아다니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딱 요 안에 고정되는 방식이라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 풀어도 이렇게 스프링으로 튕겨 나오는, 그래서 나사를 잃어버릴 일은 없다. 그래서 이 뒷면으로 열어보면 제품 요 개봉해보는 것도 간단하게 돼 있네요. 센스 있습니다. 써멀 패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 써멀 패드를 개봉을 해주고요. 나사도 미리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뭐 딱히 걱정할 필요 없이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 녀석을 이제 설치를 해서 이렇게 딴 하고, 이 비싼 SSD가 이제 외장하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신비로운 형태의 외장하드 인클로저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처음 봅니다, 진짜. 수많은 인클로저, 외장하드 인클로저를 써봤지만 진짜 야, 나는 쿨링에 특화돼 있어 라고 온몸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 이런 제품들은 진짜 처음 봅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해서 전용 케이블까지 동봉해 준 걸로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 좋습니다. 80GB까지 되는 걸로 봐서 사실 얘가 갖고 있는 스펙보다 훨씬 높은 전송률을 갖고 있는 케이블까지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전속률 테스트, 포맷과 함께 전속률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3기가가 또 이렇게 미친 듯이 나옵니다. 카피 속도가 3기가가 나와요. D1 SSD 플러스 이 녀석이죠. 이 녀석 잘 써보고 왔습니다. 초당 최대 전속률이 3.5기가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내부에 있는 캐시 메모리를 다 소진하고 나서는 2GB에서 1.5GB 사이로 조정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1TB 전체를 카피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는, 이제 이렇게 좋게 SSD, 외장 SSD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니까 PC를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그러니까 맥북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맥북이 동영상을 처리하는 속도가 비교적 느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뭐 하나를 바꾸면 뭐 하나를 업그레이드하고 싶고, 뭐 하나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 또 다른 뭔가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지는 이런 개미지옥과도 같은 상황에 자꾸만 놓이게 되는 게 IT 유튜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장점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제품에도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방열판으로 하우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뭐 슬림함, 휴대성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컨트롤러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썬더볼트 4의 속도까지도 충분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SSD, 외장 SSD 중에서 최상의 속도를 자랑하는 녀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기계는 요 케이블을 좀 많이 탑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낮은 속도의 SSD에 포함되어 있던 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는 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일례로 최대 전송 속도가 1기가였던 SSD에 동봉되어 있던 선으로 연결을 해서 전송을 시켜보니까 기껏해야 800메가 정도의 속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선도 굉장히 중요해서 얘랑 얘는 짝꿍으로 데리고 다녀야 된다 라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 팬 구조 같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팬 돌아가는 소음 같은 거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디자인 자체만 봐도 알겠지만 쿨링 성능이 뛰어나요. 만져보면 굉장히 뜨끈뜨끈하고 실제로 온도를 체크를 해봐도 50도를 안 넘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혹한 어떤 작업을 시키더라도 이 녀석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그 온도 변화는 50도 안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쿨러 모양으로 생긴 구조 덕분에 과열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 없이 이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쿨링이 안정적인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사실 여기에다가 최대 기가수를 탑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이롭습니다. 괜히 1테라, 2테라, 4테라 이런 애들 너저분하게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화끈하게 8테라짜리 칩 하나 박아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은 영상 편집 자체가 이 스토리지의 용량을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운 포인트거든요. 저는 그래도 최소 4테라, 최대 8테라까지 탑재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비싼데 여력이 되시는 분들, 저처럼 이제 크리에이터, 영상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몰빵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인클로저였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도 잊지 마시고요.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단점이 없지는 않아요. 이 기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상시, 늘, 언제나 always 최대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평상시 온도, 실온에 가까운 온도로 이 기계의 온도가 맞춰지게 돼요. 그런데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최대 발열 상태를 유지합니다. 전혀 쓰고 있지 않은데도 한참 동안 컴퓨터를 유휴 상태로 냅뒀다가 이 녀석을 이렇게 딱 만져봐도 최대 50도 가까운 그 뜨끈뜨끈한 느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슬립 모드가 없이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포터블하게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도 있잖아요. 꼭 영상 편집이 아니라 영상 편집을 하다가도 중간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동안은 이 하드에 액세스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순간에는 유휴 상태로 대기해줘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빠르게 드레인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예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상 초반에 제가 990 프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추가로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980만 해도 초당 3.1기가 정도는 충분히 뽑아주는 성능을 갖고 있는데 굳이 왜 990 프로라는 꽤나 값비싼 녀석을 선택을 해야 하느냐. 980까지만 내려와도 못해도 6, 7만원 정도는 더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데 굳이 990 프로를 선택을 해서 돈 낭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컨디션과
사이즈와 캐파가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K 영상 편집, 8K 영상 편집, 대용량의 파일 전송의 컨디션을 높게 유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990 프로 이상의 스펙을 사용을 하셔야 이 인클로저의 성능을 100%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 밑에 이보나 980은 왜 안 되냐? 980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속도가 3.1GB를 내기는 하지만 얘네도 마찬가지로 SLC 캐싱, 즉 그러니까 빠르게 전송되는 구간의 능력, 얘가 가지고 있는 캐파시티가 있어요. 그 캐파를 넘어서게 되면 1기가 정도 내외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많이 느려져요. 그럼 굳이 이걸 사가지고 3.5짜리를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 그래, 그럼 좋았어. 그러면 이보를 가자. 990 EVO를 선택을 해도 되잖아. 얘도 6기가 정도 나오고 7기가 정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굳이 프로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상 사용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6기가 7기가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재조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낮은 속도로 전송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낸드 메모리가 TLC가 아니라 QLC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990 프로보다 낸드 메모리 자체가 저성능으로 잡혀 있다는 거고, 지속 쓰기 성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발열과 스로틀링도 더 쉽게 걸립니다. 물론 이 D1 자체가 굉장히 쿨링을 잘 해주기는 하지만 48도 49도 유지되는 것과 56도 60도 유지되는 거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기왕이면 조금 더 낮게 유지되면서 더 오래 가는 게 낫죠. 그리고 이보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상대적으로 좀 더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성비나 일상용으로 쓰는 거지 프로의 영역에서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스펙이다 라는 게 분석한 결과라고 하네요. 용량 고민 걱정 진짜 많으실 거예요. 단 하나로 그냥 깔끔하게 저처럼 진짜 막 너저분하게 들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의 스토리지로 해결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정말 저를 도와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아래 표시되는 제품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이 제품 구매해 주신다면 전곰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전곰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곰빠.